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남성들 사이에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남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과 함께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제가 원래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은 그 업종인데 제가 그쪽이 적성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제 남녀평등 시대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하고 저는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어요. 50대 초반에서 60대 그 사이에는 거의 취업이 없다고 보면 돼요. 힘들죠, 한국에서 살기, 남자로서는. 갈수록 여성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시대. 2013년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이 시대 평범한 남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서울의 한 조기축구회. 주말마다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친목도 다지고 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있어요. 많으면 고모님들이 한 50으로 사는 보고 하는 건 잘 들으시고, 연령층이 다양한 남자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인생의 선후배가 되어 속 깊은 얘기들도 자주 꺼내놓게 된단다. 보람에 이제 그 우리 카페지기가 이제 뭐 결혼 날짜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몇 년 후에 결혼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자고. 아유, 그거 안 돼요. 부정적인 것도 알아야지. 나중에 휴대폰 만드니까, 아니구나. 됐다, 결혼 안 한다니까. 아니구나, 이런다니까. 결혼 안 하면 돼. 어떤 거? 가장 큰 문제가 돈이죠, 뭐. 집 문제, 집 문제. 네, 돈이 없으니까 집이 못 사는 거고. 지금 저기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친구 집에 그 가서 뭐 그냥 뭐 얼굴을 들이밀고 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딱히 제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래성이 있어 보인다면 결혼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 뭐 집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한다면 뭐 대한민국 사람 뭐 집 없는 사람 다 결혼 못 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모님 같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 저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드라마를 많이 오잖아요. 드라마는 대화야. 부모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 막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당사자가 되면은 절대 맞아요. 그런 말씀 안 한다. 맞아요. 자네 집이 있나? 맞아요. 직장이 뭔가? 그럼 이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 했나? 그렇지. 맞아요. 나 그 얘기는 자네 여태까지 뭐 했나? 40대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 남자들은. 직장에 해고당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네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네 월급을 네가 쓰니까 잘 모르는데 만약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이 생기면 그 월급을 다 집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 그럼 나를 위해 쓸 돈이 처음에는 없어도 굉장히 즐거워. 와이프 사주고 애들 사주고 참 좋은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나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뭐 나도 뭔가 써야 되는데 항상 월급 딱 타면 그 다음날 통장에 잔고는 빵이야 제로야. 불만 없으시냐고요. 불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불만보다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처럼 남자로 산다는 건 치열한 전쟁이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자. 11월에 결혼을 앞둔 32살 동갑내기 예비 신랑 신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건 행운이다.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네. 이들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이라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큰 고민에 빠졌다. 집을 구하는데 여자친구는 강남 쪽이고 저는 회사가 일산 쪽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까 신촌이나 합정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집을 이제 알아보고자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선 찾아보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너무나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이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신혼집의 위치는 서울 중심부에서 노원구로 바뀌었다. 지난 7월 결혼 4개월 전에 형국 씨는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을 찾았다. 전세는 9월 말. 지금 결혼식이 11월인데 언제쯤 들어가야지 우리가 물량을 잡을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얻어놓고 집을 펴놔야지. 안 그런 것 같으면은 뭐 그때 가가지고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2달 전에 가가지고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물량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 물건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잡아놓고.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물건이 나오면 계약 도장부터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10쯤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가시느냐고. 네. 이사 준비로 분주한 이 집은 다행히 전세로 나온 14년 된 아파트. 형국 씨 아버지는 자신도 그러했듯 남자인 아들이 장가갈 때 갖출 것은 갖춰야 한다는 생각인데 가격에 맞추려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다. 정도만 나오면 괜찮다. 서양이라 핸디캡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하철 저기 앞이면 지하철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전통적인 그런 거는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뭐 요즘 같이 서로 벌어서 같이 쓴다고 그런 게 있지만은 남자 쪽 입장에서는 뭐 또 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냐. 하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 다 쏟아붓고 빚까지 지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게 요즘 보통 남성들의 결혼 모습. 형국 씨 역시 직장생활 6년간 모아둔 적금으론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막막한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니까 그 맞춰서 잘 준비해야겠는데 저도 부담이지만은 저희 부모님께 금전적인 부분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또 부모님도 노후가 있으신 거고 부모님들 생활하시는 거에 지장을 안 받게끔 하고는 싶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좀 차이가 나서 많이 안타까워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 그리고 여전히 높은 집값에 과연 남자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한 대학생들의 모임. 화두는 남녀 결혼 비용 얘기다. 야, 최근 거 나왔어, 최근 거. 더 늘어났어, 최근 거. 1억 5천? 남자가 1억 5천이야? 3배야, 3배.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월급을 다 모으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밥만 먹고 살아야 돼. 결국 집에서는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남자는 군대 2년 갔다 오면 돈 더 많이 못 버는 건 맞는데 남자가 돈 더 내야 돼. 아까 보니까 3대1? 남자가 집사야 되고 여자가 혼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당연한 거. 이미 다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과거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반발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집안일을 조금은 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경제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불평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존이 어렵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남자는 지금 기득권층이고 현실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는 남성들이 더 많이 기득권이고 여성들은 이제 신진 세력 같은 거잖아요. 새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남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자들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건데 직장이든 뭐 사회든 가정이든 저는 동등한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의 위기는 공무원 취업 전선에서도 드러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이신 분은 공무원입니다. 청년 실업자 30만 시대가 실감날 정도로 강의실이 빽빽하고 학원마다 여성이 수강생의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좀 더 집중력이 강하고 여학생들이 오히려 마무리해 와서 그 시험 직전에 자기 정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더 집중하는 그래서 여학생들의 그 합격률이 점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이걸 가지고 와서요? 특히 공무원 시험 자격에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아직 취업 한번 못 해본 20대들의 취업난이 가중됐다. 27살 한주은 씨는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대들이 많이 놀고 싶어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참고 한다는 게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연예인하고 데이트 같은 거 하세요? 이제 공부하면서는 못했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정도는 했지만 여기서 공부하면서는 못했어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연일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니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학원 독서실에 더욱 매어있게 됐다.
그런데 주은 씨는 이곳에서 뜻밖의 여성 파워에 직면했다고 한다. 근데 여자들은 또 특히 좀 되게 독한 애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뭐랄까,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딱 묵묵한 애들이 굉장히 남자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겁이 나기도 하죠, 아무래도. 아예 막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여자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 약간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끼나요? 이제 저는 못하는 거를 쟤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좀 무섭기도 하죠. 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시간이 이제 분명 여자애들이 아마 저보다 많을 거라 생각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불과 10년 사이에 취업률이 역전된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지식산업의 등장은 힘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요구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여성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21세기는 지식이에요. 지식엔 힘이 필요 없어요. 네. 철저하게 머리 갖고 이제 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남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배려하고 친화해주는 능력 없어요. 남성들. 네. 바로 여성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회가 지금 그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남성들이 과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란 상대적으로 나이든 남자들에게 더욱 힘들게 다가온다. 성남의 한 등산로에는 새벽마다 음악을 들으며 맨발로 운동하는 남자가 있다. 58살 이목규 씨. 그는 지금 조기 은퇴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제 잘 될 때는 항상 잘 될 거로만 알죠. 그래서 뭐 내일이 어려워지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온 이제 이 나이가 됐다고 봐야죠. 그럼 약간 젊었을 때 후회스러운 것도 들고 계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노후 준비를 해놓지 못했다는 게 가장 실책이라고 보면 실책으로 봐야 되겠죠. 신문사 판매국에서 일했던 이목규 씨는 누구보다 꿋꿋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수당제로 일을 해오던 그의 자리도 서서히 위기를 맞았고 2년 전 조용히 조기 은퇴자 대열에 들어섰다. 일상의 어려움을 파전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에도 시달리면서 힘들 때 새벽 2시, 3시에 많이 와서 산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힘들어하는 그의 일상은 어떨까? 집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운동 후 집에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아침밥 지을 준비를 하는 이목규 씨.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늘 해온 일인데 그는 스스로를 전업주부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고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해본 솜씨라 냄비밥을 맛있게 짓는 나름의 요령도 생겼다. 잠깐 담궈놨다 샤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쌀을 씻어서 이제 밥을 하죠. 손에 누가 왜요? 네? 어떤 약간 밥에 좀 윤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요. 대대로 내려오던 가부장적인 남자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힘든 형편이었지만 다행히 3자녀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남은 건 아내와의 노후뿐.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서둘러 밥상을 차린다. 자, 앉으세요. 스포츠 댄스 강사로 늘 바쁘게 활동하는 아내와 평일은 거의 얼굴을 마주할 여유가 없다. 그나마 아침 식사 시간이 부부만의 시간. 하지만 TV가 없었다면 절간보다 고요했을 분위기다.
아내가 출근을 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이목규 씨는 청소기부터 꺼내든다. 이 또한 자신이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기에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녕. 잘 놀고 있겠지? 혼자 남은 적막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손녀의 재롱을 휴대폰 동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신문을 통해 세상과 접하는 일. 근면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달려왔듯 신문 읽기가 오랜 습관이자 취미가 됐다. 우리 서민들이 9억 2천만 원을 만들려면 계산이 안 나와요. 신문을 보다 보니 미리 체크해둬야 할 일이 생각났다. 아르바이트 일정이다. 예, 식사하셨어요? 이목규입니다. 네. 참조 18, 19, 20 그렇게 해서 그날 합류해서 좀 하면 되겠네요. 예. 아직 현업에 있는 선후배를 통해 간혹 주어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일자리가 없는 공허함을 채워준다. 4회 정도 나가면은 이제 제 용돈 번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포기 상태. 이목규 씨는 성남의 한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이어필이 있다고 그러면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직업 대신 이곳에서 도배 기술을 배워 제2의 도약을 해볼 생각이다. 뜻하지 않은 은퇴는 중년의 삶을 흔들어놨지만 그는 위축된 마음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전에는 이제 살면서 그 육체 노동이라는 것을 거의 안 해봤었거든요. 처음 몸에 이제 땀이 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처럼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시니어 직업교육과정은 인기가 많다. 인천의 한 대학에서는 부부가 함께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다.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된 55살 전명기 씨. 재취업하려고 안목을 때까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 남자의 자존심까지 다 버려야 했기에 지금의 결심이 쉽지 않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미 변화된 환경 속에 정면 승부하는 수밖에. 한국에서의 남자들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50대 이후에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일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변해야 사니까. 그리고 시대에 맞춰야 사니까 그 변해가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아니면 쫓아가느냐의 차이겠죠. 남자로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CNC 선반회사 영업부 직원으로 11년째 근무해온 조동만 씨. 그는 38살 노총각이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혼자 남아 공장 뒷정리까지 하고 가는 일이 다반사. 제가 지금 어제 혼자 있다 보니까요. 뒤에 마무리는 다른 분들 다 가시고 나서 정리하고 가는 편이죠.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큰 숙제로 남았지만 결혼 정년기를 넘기면서 여자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후배 덕에 중대한 약속이 생겼다. 소개팅이다. 아, 거기에 있어? 그러면 거기로 가면 돼? 이마트로? 어머님이 좀 안달나셨죠. 어떡해요? 뭐 심지어는 뭐 외국으로 나가서 구해오라고 할 정도니까. 아, 외국에서 신부를 데리고 가라? 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만 씨.
상대 여자는 동만 씨보다 7살이나 어린 디자이너로 꽤 괜찮은 조건이란다. 우중이 소개. 네. 그럼 요즘 청춘 남녀의 만남에서 중요한 건 뭔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자. 근데 나이가 네. 좀 있으시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안 가세요? 안 가셨어요? 안 간 거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좀 안 갔어요. 다 있으세요? 차나 뭐 집이랑 거. 차는 있고 집은 그냥 전셋집 정도? 연봉이 꽤 되시나 봐요. 다 있으신 거 보면. 연봉은 글쎄요 좀 오래됐으니까 회사에서 한 10년이 넘게 있으니까 좀 되겠죠. 여자는 주로 남자의 경제력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인데 점점 더 솔직한 대화가 이어진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맞벌이 그런 거를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맞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으세요? 왜 예전에 막 그런 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남편 만날 때 부자 고아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일명 백마탄 왕자. 그런 거, 그것도 친구들끼리 일 안 하고, 일한 거 힘드니까, 일 안 하고 정말 그냥 남편도 지고 살고 싶다고. 왕자님 만나셔야겠네. 솔직한 속내들을 드러내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만 찾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제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정말 생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일하는 거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이렇게 위치에서 이렇게 그런 걸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생각보다 빨리 여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동만 씨. 자취 경력 20년인 그는 살아온 인생 절반을 혼자 살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갖췄지만 사용한 지는 오래돼 보인다. 가끔 쉴 때나 뭐 라면 끓여 먹는 정도? 라면이나 커피? 그래도 전셋집은 있으니 누군가와 생활을 공유할 상황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력이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 결혼이라는 현실의 벽은 더 높아만 간다. 취미로 시작한 볼링 동호회 활동이 어느 순간 연애보다 좋아진 것도 사실. 결혼은 점점 남의 얘기가 되어가는 독신남의 삶은 자유롭고도 불안하다. 힘들죠. 한국에서 살기에는 남자로서는. 그냥 아니마도 한국은 돈 있는 사람은 살기 좋은 나라고 돈 없는 사람은 살기 나쁜 나라예요. 아예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 만나기가 꺼려지겠죠. 만나면 어차피 그런 걸 많이 딸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경제적인 게 만약에 자기들이 더 좋다면은 아마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건 고된 삶의 연속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본다. 남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누려왔던 지난날의 낡은 관행을 벗고 남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말이다. 이미 남자들의 변화는 시작됐다. 시대가 원하는 남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갈등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됐잖아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여자들도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화해와 소통의 길을 택하고 있는 남자들. 우리는 지금
남녀 공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